이 교보생명이 한때 백기사였던 재무적 투자자들과의 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7년 전 맺은 계약이 발단인데요. 이 주요 주주들은 풋옵션 계약을 앞세워서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의 경영권까지 흔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보생명도 소송을 통한 반격 카드를 준비 중인데요. 교보생명 갈등에 대해서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금융부 김희슬 기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신 회장과 FI들의 분쟁 왜 시작됐는지부터 한번 알아보죠. 네, 우선 요즘 교보생명은 창사 60년 만에 최악의 위기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FI들이 정면 대치하면서 이 경영권을 압박하는 상황에 처했기 때문인데요. 이번 사태의 발단은 7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FI들은 지난 2012년 대우 인터내셔널이 보유한 이 교보생명 지분 24%를 인수하게 됩니다. 이 과거를 좀 짚어봐야 하는데요. 이 교보생명과 우호적인 관계였던 이 대우그룹이 교보생명 주식을 보유해 왔었는데 이 대우그룹이 해체하게 되면서 그 주식이 대우 인터내셔널로 넘어갔습니다. 이후 포스코가 이 대우인터를 인수하면서 이 교보 주식은 시장에 매물로 나왔고 이 경영권을 위협받게 된 상황에서 메리츠와 하나 등이 관심을 보여왔습니다. 결국 교보생명은 백기사로 이 FI를 끌어들였는데 신창재 회장 개인을 상대로 한 이 주주 간의 계약이 이번 갈등의 씨앗이 된 겁니다. 이 FI들은 교보생명 지분을 사들이면서 풋옵션 단서를 달았습니다. 2015년까지 교보생명이 기업 공개를 추진하지 않을 경우 이 신창재 회장을 상대로 일정한 가격에 주식을 되팔 수 있는 권리인 이 풋옵션을 행사하기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풋옵션을 행사해야 될 시기가 이미 벌써 그러면 한 3, 4년 지나 버린 건데. 네. 근데 왜 이걸 대부분 이렇게 되면 법적 소송으로 가지 않습니까? 근데 중재 신청을 했잖아요, FI들이. 맞습니다. 그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일단 신 회장이 가만히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 세 가지 협상안을 제시했는데 FI들은 이 시간 끌기용이라면서 거부를 행사했습니다. 대신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했는데요. 일종의 압박수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재원의 결정은 이 법원의 3심 판결과 효력이 동일하고요. 항소도 불가능합니다. 이 FI 입장에서는 법원 소송과 비교해서 이 시간과 비용을 훨씬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최소 6개월 정도면 결론을 낼 수가 있어서 자금 회수가 목적인 이 FI로서는 이 5년 가까이 소요되는 지지부진한 법원 판결보다 효과적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이 기업들 사이에서 중재를 통한 이런 분쟁 해결 사례도 늘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무려 11년을 끌어왔던 삼성전자 반도체 백혈번 분쟁이 이 중재 4개월 만에 마무리되기도 했고 이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인 BBQ와 BHC 간 분쟁, 또 현대건설과 쿠웨이트 국영석유사인 KOC 간 분쟁도 이 중재로 해결됐습니다. 중재 신청이 확실히 빨리 마무리되긴 하는군요. 네. 그런데 이제 또 관건은 그러면 만약에 풋옵션을 행사할 경우에 그 가격 문제 아니겠습니까? 어떤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가격을 매길지도 이거 애매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일단 FI가 요구하고 있는 가격을 보면요. FI들은 한 회계법인이 산정한 가격대로 이 풋옵션 행사 가격을 주당 40만 9천 원에 되사가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만약 FI 뜻대로 이 중재 결정이 난다면 신창재 회장은 약 2조 원가량의 자금을 조달해야 합니다. 신 회장 측은 풋옵션을 행사한 지난해 10월 이 시세를 반영해서 20만 원대가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무려 2배 가까이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건데요. 신 회장이 절대 물러설 수 없는 것은 이 경우에 따라서 경영권을 흔들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이 교보생명 주주 구성을 보면 이 FI들의 영향력이 결코 적지 않습니다. 신 회장이 과거 인터넷 은행 진출을 하려고 할 때마다 이 굵직한 사업에 번번이 실패한 것도 이 FI들의 입김이 거셌기 때문입니다. 이 지분 구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창재 회장과 특수 관계인 지분이 36.91%, 이 풋옵션을 행사한 어피너티 등 FI 5곳이 이 지분 29.34%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 자금력이 떨어지는 신 회장은 경영권을 더한 지분 절반 이상을 내놓아야 할 위기에 맞을 수도 있는데요. 이 신 회장이 지분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이 풋옵션 가격이 조금이라도 조정되더라도 이 지분 가치가 희석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예. 지금 방금 나왔었던 그 표에서 FI들이 그러면 다 같이 같은 공통의 목소리를 내고 있긴 한 거죠? 맞습니다. 5곳이 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상당히 신 회장에게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지분율 상대로서
팽팽한 좀 대립이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 사실 IPO를 한다고 하면 회사 내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어도 하기 힘든 게 IPO인데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 IPO도 잠정 중단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오히려 신 회장 쪽에서 소송 얘기 지금 꺼내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가장 최선의 방법은 이 FI들을 다시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는 겁니다. 이 신 회장 측은 중재 신청은 언제든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협상을 계속하자면서 이 FI 재고를 간곡히 당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벼랑 끝에 몰릴 경우에는 이 반격 카드는 준비는 하고 있는데요. 이 FI 주주간 계약을 아예 무효화하는 이 소송을 검토 중입니다. 이 교보생명 측은 IPO를 추진하지 않으면 이 신 회장에게 풋옵션을 행사하겠다는 계약 내용 자체를 제대로 보고받지 못했고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체결됐다고 이 문제 삼고 있습니다. IPO 추진은 또 이사회 의결 사안인 만큼 개인을 상대로 한 계약은 잘못됐다고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교보생명 내부에서는 이 FI 대표격인 이 어피너티 대표가 교보생명 사회이사로 활동하면서 이 IPO와 관련된 이 공식적인 의견 개진이 부족했다 이런 점을 지적하기도 합니다. 현재 교보생명 사회이사는 5명인데요. 이 중 2명은 FI 측을 대표하는 2명, 그리고 이 중 1명이 풋옵션 이행을 요구하는 이상훈 어피니티 한국 대표입니다. 지난해 3월 사회이사로 올린 이상훈 대표는요, 이 풋옵션 이행 기준이 되는 2015년부터 기업 공개 추진 관련을 안건을 올라오기 전까지는 이 박영택 회장, 어피니티 회장은 6년간 교보생명 사회이사로 활동하면서 한 번도 IPO 공식 안건을 개진한 적이 없습니다. 결국 지난해 9월 단 한 번 이 IPO 안건이 올라온 거고요. 그 당시 이상훈 씨를 제외한 사회이사 4명은 이 IPO 추진을 보류하자고 했었는데 이 FI들의 압박을 받고 있는 이 교보생명이 결국 창사 60년 만에 IPO를 추진하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이거는 아무리 잘 돼서 뭐 중재가 된다 하더라도 최소 글쎄요 한 1, 2년은 그러면 상장이 미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은데 교보생명 상장에 대해서는 취재를 해보면 그러면 어떻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까? 일단은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일단 교보생명은 지난해 말부터 본격적으로 상장을 준비했고 5월경에 상장 예비 심사를 받을 계획이었습니다. 그 전에 금융당국의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요. 이 주주 간의 갈등은 이 결격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IPO 중단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 자본 확충 이슈부터 이 생명보험 시장 업황이 워낙 좋지 않기 때문에 IPO를 추진한다 하더라도 업계에서는 이 기업 가치가 낮게 책정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관측을 해왔었는데 이 업계에서는 FI의 맞소송으로 대응하면서 이 1, 2년간의 시간을 확보해서 새로운 FI를 찾거나 아니면 시장 업황이 나아질 것으로 좀 기대되는 3년 뒤에 다시 상장을 추진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고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긴 갈등의 여정이 또 시작이 됐네요. 김희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